진주 도심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 건물이 파손될 정도로 큰 폭발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6일간의 길었던 연휴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이별의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일부 부서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이른바 꼼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최근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나오기까지 배경과 공공기관 반응을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무료 공용주차장에 가득 찬 차량을 확인했더니 다수 차량이 장기 주차된 중고차 매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차고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가치가 화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추천도서 동네 책방을 통해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설날 당일 진주 한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가족과 명절을 보내던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뜯겨져 있습니다. 공동현관에 설치됐던 강화문은 휘어지고 파손돼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 외벽은 폭격을 당한 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날 당일인 29일 오전 11시 35분쯤 진주시 상평동의 5층 빌라 건물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폭발 규모가 상당했음을 말해주듯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2층 원룸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귀도 좀 멍멍하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일부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폭발 여파로 주변 건물 역시 창문이 휘어지고 현관문이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과 먼 곳에서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입니다. 이 주변 각 한 1km 정도 되는 데 사는데요. 샤시가 다 흔들릴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양쪽 다 도로가라서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소방당국은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건물과 맞은편 건물 주민의 임시 이주가 불가피해진 상황. 진주시는 피해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6일간 길었던 설 연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휴 마지막 날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별 인사로 지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마다 집에서 바리바리 싸준 종이 가방 하나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안에 가득 담긴 게 사랑인 걸 알기에 쌀쌀한 겨울바람에 손이 조금 시리긴 해도 꼭 쥐고 있습니다. 진주역도 떠나보내는 섭섭함으로 가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승강장에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창 너머 말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표정과 몸짓에서 애틋하고 아쉬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계속 서울에 있어서 못 만나가지고 좀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내려와서 좀 연휴 길게 봐가지고 너무 좋고 또 헤어지니까 좀 아쉬워요. 잘 지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건강하게 몸 잘 챙겨서 다음 또 연휴 때.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6일간의 연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그리운 이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 열차에 몸을 실기도 합니다. 차례도 지내고 이제 하고 다 치우고 이제 손에 이제 엄마 보러 가는 중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러 가는 것도 이제 좋고 기분도 좋고. 바쁜 일상 속 잊지 않고 찾은 고향에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만나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다음을 또 기약합니다.
주단이 준우 설 명절 동안 즐거운 시간 너무 많이 잘 보내서 너무 좋았고 명절 이제 다 끝났고 좀 있으면 이제 개학을 할 건데 학교에서도 공부 또 열심히 하고 또 좀 지나고 나서 또 아빠하고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자. 안녕, 사랑해. 아쉬움 가득한 연휴 마지막 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마산 봉암공단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고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인근 중고차 판매장에서 얌체 주차해 놓은 건데요. 정작 근로자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표영미 기자입니다. 마산 봉암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 80대 규모의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연락처도 없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앞유리에 하얀색 글씨로 차 번호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인근 중고차 판매장에서 주차해 놓은 차량입니다. 실제 중고차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예배 차량 번호를 입력하자 버젓이 주차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이 표시됩니다. 중고 차량들은 공영 주차장뿐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장기 방치된 중고 차량 탓에 인근 기업들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차들은 다 외지에 장기 주차해가지고 판매 안 되다 보니까 몇 달씩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 주차장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중고차 판매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매장은 약 3,000대가 소용 가능한데 매매업체는 100여 개가 넘어 실제 업체당 3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판매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과 전국 불황 등으로 거래가 끊겨 보유 차량이 늘면서 외부 주차 차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계속된 민원에 공영주차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계도문을 보내고 매장 내 차량 이동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적발이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와 74조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가신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산 해원구청은 중고차 얌체 주차가 계속될 경우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지역방송과 신문들이 일제히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지침이 개정돼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와 승인 지역이 확대된 건데 이번 개정의 배경과 현장의 반응에 대해 김성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 언론들의 주요 헤드라인에 보면 대부분 꼼수 이전이 차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꼼수 이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보도된 것처럼 심의와 승인 대상의 문제인데요.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계획 변경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에서는 이 심의 승인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일부가 서울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제한됐지만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잠금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인 허점이고 이를 이용해 이전하려는 시도를 꼼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이 바로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추진과 LH 제2데이터센터 타지역 구축 계획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기원 부서 이전과 LH 제2데이터센터 구축 모두 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두 사업 모두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특히 국기원 일이 터졌을 때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귤 진주시장 모두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전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경훈 진주시의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재이전 지침 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전 기관과 진주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어렵게 공공기관을 유치한 지역의 입장에선 이전 논란 자체가 달갑지 않을 텐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우리 지역 사례들이 주로 보도됐지만 공공기관의 이전 논란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북 경주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핵심 부서인 수출사업본부를 이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충북 청주시 오송역이라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보도됐지만 역시 경주에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전서를 부인하면서 상황이 진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이른바 꼼수 개정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공공기관이 왜 부서 이전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침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상당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력난인데 특히 전문 인력을 구할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의 동반 이전이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사에 핵심 인력이나 조직을 배치한다고 해도 이것마저 규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기원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 지역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 공공기관 역시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조직의 존폐와 성과급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이 지역과 공공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 꼼수 이전 차단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가 2월의 생태관광지로 하동군 별천지 생태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화계면 의심마을 등 8개 마을로 이뤄진 별천지 생태마을은 주변에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어 다양한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심마을 베어빌리지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반달 가슴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별천지 생태마을의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또는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365 안심병동 간병 서비스 사업을 확대합니다. 도는 기존 76병실 417병상에서 84병실 456병상으로 간병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안심병동 지정병원에 간병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와 이동, 방문 목욕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위기 상황 1회당 최대 72시간, 3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톡톡 생활 정보,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최근 새삼스럽게 다시 떠올리게 되는 화두가 있죠.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 역사는 반복되고 때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오늘은 민주주의와 정의, 법과 질서 등 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책들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나와 타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계의 변화는 모든 것들이 의식의 흐름만큼이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지금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지탱하던 개념과 체계마저 이제는 낡은 것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순간들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해체되거나 느슨해진 한 개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며 그것을 위한 정치는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그것은 최선인가? 작가는 책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우리와 사회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들을 돌아보고 또 사유하고 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세계적인 석학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해부해 대중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인데요.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라는 프레임을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 상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어쩌면 한 면의 프레임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 즉 사고의 틀거리는 어느 정치 진영에서나 혹은 정치를 떠나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담론을 형성하고 주장하는 토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을지, 프레임 전쟁과 언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해보는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톡톡 생활정보의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남해군 미조중학교의 학생 일동이 미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미조중학교 학예제에서 학생들이 호떡과 붕어빵을 판매한 부스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평소 지역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해바라기 봉사회가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바라기회 봉사회는 농촌 일손 돕기와 독거노인 가사 서비스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순옥 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이유를 전했습니다. 옥종 농협에서 하동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옥종 농협은 지난 2016년부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총 1억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해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단인 다이아몬드 아너클럽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부 경남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이러한 하늘은 월요일 오전까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오후에 모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각각 영하 6도와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오전에 각각 영하 4도와 영하 2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제주 1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7분 예상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눈이, 일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